중국 군대는 계속 뉴스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 나오냐면은 또 짱요샤 그 사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 두 사람 있어요. 짱요샤도 있고 허위동이라고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헐 전에 군대에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가는데 그리고 보도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니까 완전 큰 차이 나더라고요. 거기 허위동 그 사람이 완전 시진핑한테 충성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짱요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공산당에게 충성.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제가 꼭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국 정치를 아시려면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정치 구호인데요. 그게 뭐냐면 중국어로 两个确立,两个维护인데요. 아마 그 중국어 모르실 수도 있는데 两个确立는 뭐냐면 두 가지를 반드시 확립해야 됩니다. 두 가지 뭐냐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 내부의 핵심 위치 그리고 시진핑 사상 이 두 가지를 확립해야 됩니다. 또 两个维护두 가지 유지하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공산당 내부의 그 핵심 위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위치, 핵심 위치 유지해야 됩니다. 두 가지 확립하다, 두 가지 유지하다. 그러니까 이 정치 구호를 모든 정치 평론가들, 그러니까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들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일단 어떤 정치인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 구호를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따져보는 거고요. 정치 구호를 하는 사람, 시진핑한테 충성하고 있구나. 사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충성하지 않고 말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큰 문제죠. 네, 큰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 같은 시간에 다 설 인사하러 갔잖아요. 그리고 보도도 비슷한 시간 나왔어요. 근데 허위동 그 사람이 부주서잖아요. 그 사람 그 군의 부주서인데 이거 했어요. 이 구호를 했어요. 명확하게. 근데 짱요샤는 안 했어요. 대놓고 안 했어요. 그리고도 공산당에게 충성하겠다. 그러면은 이게 짱요샤에게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실해요. 짱요샤 그 사람 이동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 시진핑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만약에 시진핑한테 뭔가 충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특히 비교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 혼자서 나왔어요. 이런 얘기 안 하면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똑같은 두 사람인데 부주서 한 명 하고 한 명 안 하면은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최근에 그 해방군보도 있어요. 해방군보는 지난해 연말에 5편 연수적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그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같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당내 민주해야 됩니다. 이게 시진핑 진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방군보 그걸 해버렸어요. 최근에 또 한 문장 나왔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밑에 사람들을 잘 관리하면 일단 위에 사람부터 잘 고치해야 됩니다. 위에 사람한테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해방군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이 사람도 수청하고 저 사람도 수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일단은 짱요샤부터 수청해야 돼요. 이게 이 짱요샤는 이미 여러 번 선 넘어잖아요. 해방군보도 그렇고 이 사람 수청 안 하면은 당연히 우리 봤을 때는 당신 파워 문제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국 매체는 제가 많이 안 봤는데 이런 보도 같은 거 없어요 같아요. 중국 정치는 거기부터 봐요. 왜냐면 제가 그 리창 얘기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중국 국무총리. 작년 삼중 전회 끝나고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 다 나와가지고 시진핑한테 충성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먼저 보는 거 그거예요. 两个确立,两个维护 있는지. 근데 그 자리에 리창 그 사람 그거 얘기를 안 했어요.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인데 시진핑 빼고 6명인데 나머지 5명 다 했어요. 근데 리창은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큰 문제죠.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중국 정치를 아시려면 반드시 이거를 봐야 돼요. 짱요샤 그 사람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런 행동을 쭉 해왔잖아요. 해방군보 도대체 뒤에 사람 누군지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짱요샤이랑 시진핑 이게 갈등이 있다. 짱요샤는 시진핑 반대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 있어요. 계속 따져보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에 시진핑 러시아 갔잖아요. 러시아 갔는데 그때는 짱요샤는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거의 뭐 대통령처럼 행사했잖아요. 여기까지는 두 사람 반드시 갈등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베트남 현지에도 그 중국어 매체 있어요. 짱우샤 베트남 가는 이런 뉴스를 베트남 현지 중국어 매체 다 보도를 했어요. 난리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 짱우샤 구글 통해서 서치를 해요. 베트남 다 일어났는데 그 뉴스 다 뜨는데 중국 이쪽으로 안 떴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좀 기다려야죠. 하루 지나갔어요. 베트남 쪽 다 나왔는데 여기 또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리고 이틀 3일 뒤에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그리고 또 굉장히 조그맣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래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인데 군대에서 2인자인데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 현지 중국 매체도 다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진핑은 다른 거 따놔서 일단은 중국 매체를 다 정확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무슨 시대예요? 그죠? 지금 만약에 어떤 뉴스 나타나면 뭐 30분 뒤에 1시간 뒤에 다 보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막 인터넷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제가 유튜버이니까 뭐 뉴스 일어나면 제가 뭐 1시간 뒤에 바로 그 뉴스를 가지고 동영상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인데 중국의 뭐 군대 2인자 베트남 가는데 그러면 3일 뒤에 조그맣게 보도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왜냐면 그게 보도를 하게 되면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진핑 러시아 있었잖아요. 러시아에 있는데 장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막 크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 해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중국 안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짱여우샤 베트남 가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은 그거를 막는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특히 뭐 공무원들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건 알면 시진핑 파워는 지금 약하게 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시진핑 통치대에서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두 사람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이 있어도 시진핑은 짱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 나보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 짱샤 그 사람 계속 뭐 시진핑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 시진핑도 아마도 화내가지고 중국 중앙군사위에 어떤 공지를 오픈했어요. 공지 중에서 관건, 소수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경거하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개조를 해야 된다. 사상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건, 서수. 관건은 그냥 핵심적인 사람, 그죠? 소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지 혹시 짱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짱샤 너무나 선을 넘어가지고 시진핑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선 넘지 마라. 관건 소수를 사상 개조, 하습 개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개조 이런 단어 나오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중국 안에서 약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진핑 나와가지고 장우샤를 경고하는 게 아니냐. 그래도 경고를 하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경고를 해야죠, 그죠? 이렇게 경고를 하면 또 정말 시진핑 파워가 약하게 됐구나 그런 느낌 들어요. 네. 이게 군외 주소 책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난달 정도 매체에서 이런 거 나왔어요. 군외 주소 책임제 나오면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의 파워 지금 강하게 되고 있다. 파워 지금 강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나오고 과연 시진핑 지금 파워 문제 없다. 이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같고요. 예를 들면 문이 있잖아요. 문. 여기서도 벼 있고 여기도 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수막 어떤 사람 붙었어요. 현수막 붙였어요. 시진핑 나쁘다. 그러면은 시진핑 만약에 파워 정말 문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그 현수막 떼야죠. 그죠? 떼고 나서 누구 붙였는지, 그 누구의 뒤에 누구인지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보는 게 뭐냐면 그 해방군법 거기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쪽에 현수막 시진핑 나쁘다 그대로 있고 근데 이쪽에도 다른 현수막 붙었어요. 시진핑 좋다.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군외 주소 책임제 이것도 나왔으니까 시진핑 파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시진핑 만약에 지금 정말 내가 파워 문제 없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면 첫 번째 짱샤 그 사람 수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방군법 그 문장 왜 나왔는지 그 뒤에 누구인지 그 신문사 안에서 시진핑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지 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정해야 그 다음에 정말 시진핑 파워 너무 셌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뭐 여기 시진핑 나쁘다 현수막 그렇게 붙여놓고 이쪽에 시진핑 좋다 하면은 유기잖아요 이게. 그죠? 반격하고 싶은데요. 짱샤 그 사람 때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 티가 나요. 진짜로. 만약에 파워 엄청 크면은 어떻게 해도 사람들을 알아요. 아, 이 사람 정말 문제 없구나. 만약에 그게 진짜 안 되는 경우, 파워 약하게 되는 경우 하면 할수록 사람 티가 나요. 정말 문제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파워는 여러 가지 금융, 그죠? 뭐 텔레콤 아니면 매체, 군대, 그리고 경찰 이런 파워는 이게 나누고 있어요. 완전 시진핑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매체 이 부분도 있고 그래도 완전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왜냐면 해방군모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과정 중이죠. 이게 중국의 정치 투쟁은 그냥 뭐 오늘 싸우고 바로 내일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마오쩌둥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밑에 두 번째 사람 류샤오치 그 사람을 수청하려고 하는데 거의 최소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5, 6년 정도 그때는 엄청 그 시간은 많이 필요하는 거고요. 오늘 막 우리 싸우고 오후에 막 결과 나왔다. 이 사람 이겼다. 저 사람 졌다. 그 축구 경기 아니에요 이게. 시간은 많이 필요하는데 그래도 상황을 따라서 아마 또 다른 뉴스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진핑은 가면 갈수록 더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특히 지금 미국이랑 사이 너무 안 좋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내부에 시진핑을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시간 끄면 끌수록 시진핑 더욱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더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3월 11일 양회의 끝나는 그 현장에서 그 시진핑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퇴장하는 과정 사람들은 그냥 다 일어나서 시진핑 향하여 박수를 쳐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정말 대충격 장면 봤어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이게 박수 쳤는데 근데 짱여샤 그 사람 일어나긴 하는데요. 근데 시진핑 향하여 하지 않고요. 박수도 쳐지 않고요. 그냥 자기 가방만 정리하고 등만 시진핑 향하는 거고요. 그 장면 보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뭐 왔는데 그냥 아무 신경 쓰지도 않고 완전 사장님 무시해버리고 막 자기 가방 챙기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짱요샤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동영상도 나왔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그 짱요샤가 그냥 실수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은 뭐 내가 지금 당신을 무시를 해도 된다. 큰 걱정 없다. 옆에서 카메라 쫙 있잖아요. 카메라 엄청 많은데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 체가방 정리를 했어요. 완전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무시하면 이게 그냥 일부러 하든 아니면 무의식으로 하든 다 느낌이 이 사람은 내가 굳이 무시를 해도 된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완전 그 사람 오면 그냥 10m 이외에 있어더라도 막 정신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 뜻은 뭐냐면 이동안 제가 여러 번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진핑이랑 짱요샤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짱요샤는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을 키웠다. 그런 뜻이죠. 아직 그 짱요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진핑 파워 정말 세면 짱요샤 감히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제가 볼 때 그래요. 북한 생각해보면 만약에 북한 같은 경우는 그 김정은 나왔는데 어떤 사람 아예 김정은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엄청 위험하죠. 특히 지금 왜냐하면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진핑이랑 뭐 짱요샤 갈등이 있다. 지금 짱요샤는 시진핑보다 군대 안에서 더 파워 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짱요샤 만약에 파워 없으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이러했다. 당신 뭐 나를 수청할 수 있으면 해봐라. 막 이런 뜻인 거 아닌가요? 중국 어른은 보도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너무 민감하니까 문제 생기면 사실 밑에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모릅니다. 누구 파워가 세는지. 근데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도를 하면 큰일 나죠. 얼마나 위험한데요. 바로 그 다음날 며칠 뒤에 또 큰 뉴스 나왔어요. 허웨이동 중국 군대 3인자. 시진핑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짱요샤, 세 번째 사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허웨이동 이 사람 수장 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완전 친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시진핑 군대 내부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허웨이동. 근데 이런 사람을 수장당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왜냐면 지금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의심했는데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그 허웨이동 그 사람 아직까지도 안 나타나서 2주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일반적으로는 허웨이동도 그렇고 다른 정치인도 그렇고 그냥 뭔가 핑계 만들어서 나와야 돼요. 누구 만들거나 아니면 미팅을 참석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또
그 중간에 어떤 미팅이 있는데 그 대만 관련된 미팅이 있는데요. 그 반분열 국가법 20주년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군대 사람 나와야 돼요. 그 허웨이동은 그 주로 그 대만 쪽으로 관련된 일 지금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와야 돼요. 그 허웨이동 그 사람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스 나왔는데 이런 소식 나왔는데 누가 이 소식을 그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어떤 소식통이 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소식통. 제가 그 중국 정치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두 사람 그 X에서 그 보내는 그 글을 봐야 돼요, 두 사람. 두 사람 쓰는 글 다 많은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묘화도 그렇고 옛날에 그 중국 국무장관, 전 국무장관 리상부도 그렇고요. 수청 당하는 소식을 중국 정부 공식 입장 발표하기 전에 이 두 사람 거의 다 비슷하게 이 사람 수청 당했다 이런 얘기를 미리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발표하는 내용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죠.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따로따로 어떤 사람 이런 뉴스를 하고 어떤 사람 다른 뉴스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게 허위동 이 사람을 수청 당했다. 근데 아직까지도 허위동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전 국방부 장관 리상푸까지는 이게 시진핑 수청을 했는데 그 뒤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묘화 이 사람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진핑 엄청 친한 사람이에요. 수청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수청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짱여샤 이쪽 세력은 묘화를 수청했고요. 이번에 허웨이동도 비슷비슷해요. 짱여샤 세력들은 그 허웨이동 수청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시진핑의 파워 완전 제거하고 싶어요. 점점 완전 시진핑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사중전회도 있잖아요. 이런 설도 있어요. 사중전회 거기서 시진핑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해요. 시진핑 지금 세 가지 역할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국가 주석, 당 총석이 이 세 가지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 사중전회 그때는 시진핑 세 가지 뭐 한 개, 두 개 정도 빼려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 제가 다 축제하는 건데 아니면 내년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해요. 시진핑 계속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이게 중국 경제도 망하고 중국 전체 정치 공산당 체제 자체도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 중국 공산당 내부 되게 불안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시진핑은 며칠 전에 중국의 그 윤난성 쿤밍시 있어요. 거기 가는데 부대 그 방문하러 가는데 제가 중국 그 정치를 꽤 오래동안 관찰을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두 사람 아니면 최소한 한 사람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군의 부주석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두 사람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냥 시진핑이랑 그리고 뒤에 또 따라오는 그렇게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거의 혼자 가는 거 똑같죠. 왜 이래요? 그동안 계속 부주석 따라가는데 근데 이번에 왜 사람 없죠? 허위동은 없어요. 근데 허위동 없으면 짱여샤도 와야 되는데 짱여샤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허위동 수청 당하는 것은 아마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짱여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일부러 안 왔어요.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거죠. 당연히 스스로 가라. 망신 당하라. 네, 그런 뜻인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쨌든 그 이번에 그 허위동 정말 수청 당했는지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시진핑은 이번에 그 중국 남북 지역 부대에 가는데 그냥 옆에서 군의 부주석 한 명도 없고 그리고 그 군의 의원도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10여 년 동안 중국 정치를 계속 관찰해 왔는데요. 되게 충격적인 뉴스죠. 군대 안에서 시진핑은 점점 왕따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파워 큰 사람들 다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이게 짱여샤는 이미 시진핑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시진핑 당시 정말 파워 있으면 일단은 다른 사람 다 떠나서 일단 짱여샤 그 사람을 수청해야 돼요. 아닙니까?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시진핑 친한 사람들은 다 수출 당했고요. 그러면은 이미 허위동까지 갔으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시진핑 군대 내부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고위층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때 그래요. 막을 수 있으면 당연히 막아야죠. 막을 수 있으면 제가 굳이 여기 와서 동영상 찍을 필요 없어요. 네, 아무리 저한테 물어봐도 죄송한데요. 이런 뉴스 없는데요. 시진핑 지금 뭐 되게 파워 너무 강하고 너무 강해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근데 뉴스 엄청 많아요. 지금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지하철 탔을 때 또 뉴스 봤어요. 또 장군 2명 수청 당했어요. 허위동만큼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닌데 그래도 시진핑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군대, 하나는 경찰, 국가안전부는 그냥 일반 경찰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국가안전부는 옛날에 완전 시진핑한테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부 장관, 전 장관 다 시진핑 사람인데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뉴스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아침인데 이 문자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 한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무제는 비판하는 거예요. 중국 한나라 황제 한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한무제는 이게 맨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전쟁도 하고 큰 프로젝트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완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도 한무제 그 사람 상인들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국 분들은 봤을 때 느낌이 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거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게 시진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시진핑도 똑같아요. 왜냐면 돈을 엄청 많이 쓰고 1대1로 이런 거 아니면 뭐 한국 모한 만들고 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 문제 계속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 국가안전부는 이 문장 통해서 시진핑을 얘기하고 있구나. 다들 그런 느낌이 받아요. 중국의 매체들 되게 똑똑해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글 쓰고 나서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도 이렇게 글 썼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충격적인 건 뭐냐면 거기서는 이런 문장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일 하면 경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서평 항상 얘기를 하는 그 말인데요. 우리 모든 거 다 경제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든 거 다 경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누가 경제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이 상황에서 누구예요? 시진핑이죠. 시진핑 경제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 덩서평 노선을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 완전 시진핑 지지하는 그 중국 국가안전부도 지금 시진핑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러면 군대는 총도 있고 경찰도 총도 있고 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시진핑을 지지하지 않으면 시진핑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독재 나라, 공산당 나라 총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총 없으면은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엄청 심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무슨 있어도 일단은 우리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있어요. 만약에 정말 너무 시진핑에게 너무 세게 심하게 하면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다 고려를 했으니까 아무리 안에서 그 모순이 심해도 밖으로 봤을 때나 그나마 괜찮다. 그렇게 쭉 해왔는데 근데 지금은 시진핑은 아마도 타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항상 반격하고 싶고 항상 파워를 다시 찾으려고 해요. 국가주석, 당서기. 근데 점점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충성 막 하는데 행동도 따라가지 않고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시진핑 따라서 이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전체 상황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뭐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 사람들은 아마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이게 과연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 지금 뭐 엄청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엄청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일의 중국 공산당은 망해도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짜오러지는 그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구 있어요. 정치구 상무위원회도 있어요. 상무위원회는 사람 7명 있는데요. 시진핑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리짱, 세 번째는 짜오러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중국 그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쩌르지. 이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세 번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뭐 평소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근데 이번 양회 있잖아요. 양회는 다 나왔는데요. 거의 끝나는 그 시간에 갑자기 이 사람 사라졌어요.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사람인데 이게 엄청 양회는 큰 미팅이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 사람 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인민대표회의 끝나는 그날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발표했어요. 이 사람이 건강 상태 안 좋아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중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럼 이 사람 어떤 병 걸렸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원기일 수 있으면 다 나와요. 이 사람 꼭 죽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뭐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그 다음날 참석하지 않은 그런 뭐 미팅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만큼 중요한 미팅은 참석하지 않고 근데 거기서 뭐 참석하지 않은 그 미팅에서 나타났어요. 과연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 사람들 다 분석하고 있죠. 사실 저도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시진핑은 그 사람을 무시를 해가지고 나타나지 못하게 강제로 했어요. 서로 뭐 모순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그거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또 이런 이유는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건강 안 좋아서 그 호흡기 그런 문제 생겨서 그렇게 발표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감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바로 시진핑 옆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시진핑 그거를 너무 걱정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 완전 무시해가지고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든 만약에 시진핑 파워를 엄청 강하면 이 사람은 그냥 바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아니면 10일 뒤에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시진핑이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이 사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당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나라는 장난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진핑은? 그 다음날 쩌러지 그 사람 나타나는 거 시진핑 한 10일 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시진핑 파워 강하면 이 사람 무슨 문제 있어든 지금 너무 건강해도 최소한 일주일 뒤에 아니면 10일 뒤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한 10일 하는 거죠. 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나타나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건강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예요? 그 사람 감히 그 다음날 시진핑 한 10일 하는 거 보면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시진핑 파워 강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잘못했어요? 아니면 당신 잘못했어요? 어쨌든 이게 상황은 되게 정상하지 않아요. 되게 불안하니까 다 떠나서 이 상황은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이게 시진핑 파워 약하게 되는 시그널이에요. 중국 공산당 정치구 상무위원회 사람 7명 있잖아요. 첫 번째 시진핑, 두 번째 리창, 세 번째 쩌러지는 그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네 번째는 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 이 사람, 4인자 이 사람 또 파워 엄청 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시진핑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양회 끝났을 때 어떤 그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시진핑 완전 칭찬을 했어요. 막 극찬으로 막 칭찬을 했어요. 그 말 저도 뭐 얘기를 하면 창피한 정도로 부끄러운 정도로 막 그렇게 했어요. 시진핑은 그런 말 좋아해요. 우리 위대한 막 시진핑 막 어쨌든 비슷한 그런 말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매체들 인민일보 아니면 신화사 이런 매체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시진핑 칭찬하는 말 다 삭제해버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기사 나가면 이게 이 사람 말하는 말 다 보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 삭제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부분을 삭제를 해도라도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안 돼요. 완전 시진핑이 칭찬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시진핑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 요리를 먹으러 가는데 너무 많아서 가장 비싼 거, 가장 맛있는 거 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가장 비싼, 가장 최고 시진핑 좋아하는 부분을 뺐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공산당 매체들,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방송사 사장들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감히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뒤에 또 어떤 세력 있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시기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아직도 시진핑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네? 그러면 딱 삭제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매체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문사 사람들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문사 안에서 있는 기자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다들 지금 또 너무 민감한 시기라서.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요. 어떻게 시진핑 가장 좋아하는 말을 어떻게 중국 사인자 왕후닝 했던 말을 그냥 대놓고 빼는지 대놓고 삭제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분석하면 분명히 시진핑 반대 세력 이미 그만큼 힘을 키웠죠. 빼도 된다. 이 신문사 일하는 사람들도 안심하게 삭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삭제하는 거죠. 네, 양회 중국 거의 굉장히 큰 미팅인데 리장 중국 2인자인데요. 그 사람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 연금 때문에 그 중국 연금 뭐 크게 봐서 두 종류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 퇴직하고 나서 연금 되게 많아요. 퇴직연금. 근데 일부 농민들 이 사람들은 연금 되게 적어요. 한 달에 거의 한국 돈으로 따져봤을 때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아유 정말 말도 안 되는 되게 많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또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올해 중국 돈으로 20yuan 정도 증가했어요. 20yuan은 한국 돈은 거의 4,000원 정도 증가를 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죠. 아예 얘기를 안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중국 공산당 2인자인데요. 국무총리인데 그 많은 카메라 앞에서 많은 뭐 기자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우리는 중국의 농민을 위해서 연금 한국 돈으로 4,000원 증가했다.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그 중국의 그 SNS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욕 비슷하게 막 엄청나게 막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지금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있죠. 아, 그러면 내가 하루에 그 찐빵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네요. 막 이런 비슷한 장난치고 있고요. 그 엄청나게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리창 했어요. 하면은 뭐 물론 이게 꼭 시진핑 창피하게 만들려고 시진핑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리창 시진핑을 반대하다 이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뉴스는 완전 빠른 속도로 인터넷 통해서 퍼지고 있어요. 정말 빠른 속도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지도 않아요. 경찰들 옛날에 막 중국 인터넷 경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죠. 그 뒤에도 무슨 세력이 있는지, 왜 이런 뉴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사람들도 관리하고 있는지, 제재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거 일부러 시진핑을 좀 안 좋게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2인자 리창, 3인자赵乐际, 4인자 왕후닝 계속 비슷한 시기에는 문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문제들 우리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하지만 그래도 본질을 봤을 때 다 시진핑 파워 너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방 그 군대 얘기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시진핑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제어하는 능력 워낙 좀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상황 안 좋은데 시진핑 옛날에 그나마 강한 파워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그런 파워 강하지 않아서 그럼 다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공산당 내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문제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 이런저런 문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1인자, 2인자, 3인자, 4인자 다 소개해야 되잖아요. 5인자 있어요. 5인자 차이치라고 해요. 차이치는 이게 완전 시진핑 친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실제 2인자예요. 이 사람 차이치는. 근데 실제로 지금 파워 따져봤을 때 이 사람 시진핑은 가장 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창 2인자냐 리창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궁청 주임인데 한국어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비서실장 시진핑이랑 워낙 가까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근에 어떤 그 미팅을 하냐면 우리는 다시 그 사상 교육 이런 거를 공산당 관련된 사상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양회 끝나는 순간부터 7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상 교육, 사상 학습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한국 분들 느낌이 없는데 근데 중국 공산당 내부의 사상 교육 이런 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당신이 사상은 시진핑 따라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문제 생기면 당신을 추청할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북한이랑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양회 끝나고 나서 차이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이런 사상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세력 워낙 세가지고 시진핑 이쪽 세력도 반격 시작하는 거죠. 양회 끝날 그 순간부터 7월까지 계속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좀 했는데 근데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은 다 우리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차이치 사람을 시켜가지고 또 반격 시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양쪽에 지금 난리 났구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랑 생각 차이 있으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에 마오쩌둥 시대에는 그때 뭐 사상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엄청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는 문화 대혁명 있잖아요. 문화 대혁명인데 왜 사람을 죽여요? 한국 분들이 이해 못할 수 있어요. 문화인데? 그래도 약간 좀 부드러운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무섭게 행동하는 거 바로 중국 정부, 바로 공산당인데요.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미팅인데 바로 양회 끝나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양회 끝나고 군대도 그렇고 막 이런저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바로 양회 끝나고 시진핑 이쪽에도 차이치 그 사람 이렇게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연 누구 이길 수 있는지, 네, 우리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시진핑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게 항상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었어요, 시진핑. 계속. 근데 이번에 되게 이상하게 또 뭐 마윈 이 사람들도 만나고 또 시진핑도 뭐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항상 민영 기업가들 지지하고 있다. 또 이런저런 비슷한 행동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시진핑 이 사람은 마오쩌둥 노선을 보다 이번에 덩샤오핑 노선을 가고 싶구나.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는지, 뭐 경제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다 비슷한 얘기인데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너무 강해가지고 시진핑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더 이상 마오쩌둥 노선을 가면 안 된다. 계속 덩샤오핑 노선 아니면 개혁 개방 노선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양회 전후 이런 일도 일어났고요. 어쨌든 전체 상황을 보면, 전체 그림을 보면 시진핑은 파워 약하게 되고 시진핑 반대하는 세력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는 뭐 짱유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력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진핑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시진핑도 반격하고 싶은데 전체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게 제가 처음 봤어요. 몇 년 전에 2022년도에 그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회에 있었어요. 그때도 되게 복잡했어요. 후진타오도 그렇고 막 리커창도 그렇고 막 그때 막 진짜 싸웠어요. 시진핑 후진타오 그 사람 강제 퇴장시켰어요. 후진타오 그 사람 중국 전 국가 주석인데 그때도 되게 복잡한데, 근데 지금만큼 이렇게 복잡한 경우 처음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느낌 없어요. 왜냐면 전 세계에 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다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큰 뉴스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은 일단 중국에 대한 관심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도 막 그냥 그래요. 뭐 다들 이미 느낌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정치를 관찰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복잡한 경우 처음 봤어요. 시진핑 정말 큰 문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중국 군대 3인자 허웨이동 그 사람 중앙 군委부주석인데 그 사람 추천당했다. 거의 99% 정도 확정됐어요. 지금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소문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안 믿어요. 어떻게 뭐 중앙 군委부주석인데 이거 수청 당할 수 있느냐, 다들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근데 중간에 어떤 미팅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진핑 남쪽에 부대에 가는데 군委부수석 한 명 따라가야 되는데요. 두 사람 짱유샤이랑 허위동 다 안 따라갔어요. 와, 이게 진짜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외신 매체, 워싱턴 타임스 그런 매체였는데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거기까지 가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큰 사건이라서, 군의 부주석인데. 그래서도 며칠 있다가 이게 중국 국방부 기자회견 있어요. 현장에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허웨이동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답변인이 잘 모르겠다, 관련된 정보 없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련된 정보 없다, 잘 모르겠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국방부 답변인데 군대 3인자 허위동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문제 생겼구나 이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구 미팅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3월 31일 오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웨이동은 그 사람 군의 부주석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정치구 외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날도 안 나타나면 정말 문제 생겼구나
다들 그렇게 좀 기다리고 막 그렇게 막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뉴스는 동영상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중국 정부 쪽에 우리는 지금 그걸 통해서 허위동 어디에 가는지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동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더욱 확신되는 거죠. 허위동 이 사람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또 며칠 뒤에 그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봄마다 4월 정도 행사 하나 있어요. 큰 행사 아닌데 그래도 군외 부주서 2사람 그리고 군외 위원들 다 나와야 돼요. 그 나무를 심는 활동.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2022년, 23년, 24년 그 뉴스 다 봤어요. 군외 부주서 2사람 다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번에 군외 부주서 딱 한 사람, 짱여샤 나왔어요. 그리고 허위동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지나가는데 허위동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99% 확정되는 거고요. 이게 중국 그 군대 내부에 10여 년 정도 가장 큰 뉴스죠. 시진핑 떠나서 군대 2인자, 만약에 시진핑 포함해서 군대 3인자인 군외 부주서 허위동 추천당했어요. 이런 큰 뉴스 나타나는 거죠. 정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런 기업가들은 다 알고 있죠. 아, 정말 문제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있으면 그 뜻은 뭐냐면 시진핑도 무슨 문제 있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금방 소개해드리는 미팅 있잖아요. 지난달 말 정도 정치국 미팅 오픈했어요. 화면 없지만 그 사진도 없지만 글 있잖아요. 글 통해서 봤을 때 첫 번째 허위동 사진 동영상 없으면 허위동 이 사람 정말 문제 생겼구나 이거를 알 수도 있지만 더욱 충격적인 거 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이게 중국 공산당 당중앙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단어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죠? 당중앙 나왔어요. 이게 무슨 문제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항상 이랬어요. 시진핑 중심으로 되는 당중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진핑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 이게 당중앙 앞에서 시진핑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아예 없었어요. 당중앙 앞에 있는 시진핑 다 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완전 시진핑을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양회의 끝나고 그 짱여샤 그 사람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 시진핑 행을 박수 치는데 짱여샤 그 사람 완전 시진핑을 무시해버렸잖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 치지도 않고 자기 가방 정리를 했잖아요. 이번에 또 당중앙 앞에 있는 시진핑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정치국 미팅 또 어떤 글 나오냐면 이게 우리 고위층 간부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놓고 시진핑 당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시진핑 이 파워 지금 계속 약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런 글도 나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도 정치 구호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两个确立, 2个维护 있잖아요. 2个确立는 2가지 화립. 이게 시진핑의 위치 화립, 시진핑 사상 화립. 2个维护는 시진핑 유지하다. 중국 공산당 위치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2个确立, 2个维护다 같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2个确立는 뺐어요. 2가지 화립 뺐어요. 2가지 유지만 있어요. 이게 만약에 합치면 100점이었으면은 그 2가지 화립은 거의 80점 돼요. 2가지 유지는 20점 돼요. 80점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 시진핑을 그냥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 감독 자주 해야 됩니다. 시진핑을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전체 정치국 미팅의 글 보면 와 이게 정말 난리 났어요. 큰일 났어요. 시진핑 지금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정말 옛날에 본 적이 없는 일 한꺼번에 자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역사상에서 이런 일 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치국 외환 2사람, 한 사람은 중국 공산당 조직부 장관, 한 사람 중국 공산당 통일전산부 장관. 이 사람 위치를 그냥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직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 선택하거나 임명하거나 뽑는 그런 지위인데요.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중국 공산당 간부들 승진하려면 이 사람 통해서 승진할 수는 있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리간제이라고 해요. 나이도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안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바로 시진핑 후임자인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갑자기 이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쪽에 갔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와, 이게 시진핑 군대 내부에 뿐만 아니라 이게 공산당 내부에도 이 파워, 인사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 그런 정도로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되게 젊어서 또 파워도 세잖아요. 이 사람 만약에 시진핑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시진핑도 무슨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아마도 시진핑 후임자인데 갑자기 굉장히 큰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쭉 양후이 끝나고 쭉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적 대란이에요, 지금. 그리고 시진핑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리간제 이 사람 젊어서 쭉 거기 이 자리에서 그렇게만 해왔는데 갑자기 왜 내려왔는지, 그리고 통일전선부 장관 이 사람 시타이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시진핑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정치 색깔이 좀 다양해요. 옛날에 그 후진타오 그 사람이랑도 되게 가까웠어요. 지금 중국 안에서 이게 정치 갈등, 시진핑이랑 뭐 다양한 사람들은 정치 갈등 다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후진타오, 중국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 정치 갈등 가장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 혹시 좀 무슨 시진핑 정말 무슨 문제 생겼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공산당 내부의 고위층 사람들은 시진핑을 싫어하지만 만약 갑자기 시진핑의 파워 세게 건드리면 이게 중국 전체,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지키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체제예요, 체제. 최대한 외부 사람들을 봤을 때 체제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 없구나, 그런 거를 사람한테 보여주려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 조지부 장관을 그냥 빼버렸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냥 정말 시진핑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서 무슨 문제 또 생길 수 있는지 사람들은 아마 중국 고위층 사람들은 아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공산당 정말 문제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허웨이동 그 사람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이냐면 동준은 누구냐면 중국 국방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도 거의 허웨이동랑 같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중국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허웨이동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 다 무시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 사람도 꽤 오래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중국 전 국방부 장관 수청당했죠. 전 국방부 장관도 수청당했죠. 이게 군대에는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또 중국 동부 지역 사령관이나 서부 지역 사령관 다 수청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소문 나타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소문 다 믿어요. 그리고 로켓 부대 사령관도 수청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다 믿어요. 근데 그 로켓 부대는 문제 뭐냐면 로켓 부대 전 사령관도 수청당했어요. 이건 확실한데 이번에 또 당했어요. 수청을 또 당했어요. 그래서 이 군대 전체는 계산을 해보세요. 첫 번째, 부주서 1명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군의위원 1명 당했고요. 국방부 장관 2명 수청당했고 1명은 지금 아마도 수청당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부 지역 사령관, 동부 지역 사령관, 로켓 부대 사령관 2명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다 떠나서도 밑에 다른 장군들이 있어요.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는데 대만 사람들은 시진핑 대만 통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대만 사람들은 다 되돌아보니까 이게 중국 해방군 이런 장군들 다 사라지네요. 전쟁은 없는데. 또 한 가지 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최근에 수청당하는 사람들은 다 시진핑 사람들이에요. 시진핑과 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대해서 그 주장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사람들 다 시진핑 수청했다. 근데 또 한 가지 주장은 시진핑 반대 세력, 짱용샤 사람들, 이런 군대 장관들 수청했다. 저는 그 2번째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시진핑 정말로 파워 크면 정말로 이 군대 제대로 뭐 장악하려면 일단은 짱샤부터 수청을 해야죠. 그죠?
그 짱샤 수총하지 않고 자기 사람만 수총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상황을 제가 봤을 때 짱샤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세력 같이 시진핑의 군대 안내에 있는 사람을 다 그냥 제거하고 있는 거죠. 시진핑 사실 중국 공산당은 다 총 따라서 파워 생기는 거죠. 총이 있어야 군대 파악할 수 있어야 군력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시진핑 지금 이미 군대에 대해서 장악할 수 없으면 그냥 바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공산당 고위층 사람들은 일단은 이 체제 자체를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쉬고 하는 거죠. 시진핑 아직도 파워 있는 것처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뭐 일찍 내려가면은 뭐 사중 전회 정도 내려갈 수도 있고. 시진핑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委주석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사중 전회 때는 세 가지 중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번에 내려가지 않아도 중국 2027년도에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있어요. 그때는 아마 시진핑 무슨 큰 변화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정치 세력은 아마도 지금 시진핑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정치구 상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시진핑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시진핑 사이에 예를 들면 리창 그 사람 있잖아요. 중국 국무총리. 시진핑이랑 좀 갈등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시진핑 따라가고 있어요. 겨우겨우.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게 중국 정치는 항상 그래요. 오늘 친구인데 내일 당신 파워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바로 적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변할 수도 있어요. 파워는 그래요. 되게 무서워요, 이게. 시진핑 그 사람 지금 막으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선례 없는 너무 이상한 현상 같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마오쩌둥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중국 공산당 내부에 얼마나 파워 세는지 그 정도 다 알고 계시죠? 그때는 1960년대 그때 대약진 운동 있었어요. 그 운동 때문에 중국 사람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 운동 끝나고 나서 7,000인 대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류샤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편으로 마오쩌둥 그 사람 파워를 어느 정도 뺐어요. 정말로 그 마오쩌둥 그 사람 그냥 내려라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뒤에 그 문화대혁명 나타나는 거잖아요. 문화대혁명 나타나는 이유는 마오쩌둥 그걸 통해서 류샤오치를 파워 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오쩌둥 그 사람도 그렇게 당하는데 시진핑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죠. 시진핑은 뭐 마오쩌둥보다는 파워 엄청 약해요. 시진핑은 사실 10몇 년 동안 사람을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그냥 첫 번째 임기였을 때 반부패를 시작했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잡고 뭐 때리고 감옥 안에서 보내고 막 엄청 사람들을 많이 건드렸어요.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다 때리고 수총했고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만약에 지금 타협하게 되면 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시진핑 이 사람 성격 자체 그래요. 시진핑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 있잖아요. 후진타오도 파워 없어요 거의. 파워 없는데도 후진타오 그 사람 그냥 성격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라서 계속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때 내려왔어요. 근데 시진핑은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황제이다. 태자인데 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마오쩌둥 따라서 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는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조금 기회 있어더라도 계속 반격하고 싶고 계속 자기 파워를 다시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막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물론 다들 대만 침공하면은 정말 큰 문제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시진핑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데 큰 거 한번 해보겠다. 시진핑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진짜로. 지금 너무 위험한데 그러면은 크게 대만 한번 건드리고 물론 성공하면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 문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대만도 난리 났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 말레이시아 가는데 말레이시아 최고 지도자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있는 과정에서 그 시진핑은
사실 그 지식 수준 그렇게 높은 사람 아니라서 그냥 얘기를 할 때 항상 뭔가 공책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필요해요. 그 노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PD님도 아셨지만 뭐 만약에 우리 카메라 잘 설정하면 노트 가지고 있는 거, 공책 가지고 그걸 다 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잘 설정하면. 근데 중국의 공산당 매체 CCTV 거기서는 시진핑 그대로 공채를 들고 있고 얘기하는 거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아니고요. 제가 다 셌어요. 10번 나오더라고요. 10번. 그냥 시진핑만 망신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 지시 없다. 이 사람 머릿속에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랑 다른 나라 고위층 간부랑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채 들고만 얘기할 수가 있다. 중국의 공산당 매체 그렇게 만들고 나서 저도 충격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뭐 시진핑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해요, 상황은. 거기서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밑에 비서들 다 작성하고 나서 그거를 보고 예를 들면 제가 PD님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 제가 노트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 중국 국가 주석인데 다른 나라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 만나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거 중국의 최고 공산당 매체 TV에서 그냥 10번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 TV, 그 CCTV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용기를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보세요, 당신들. 저희 그 정치를 꽤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는 사람이라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찍었는지 찾아봤더니 그 CCTV 직접 찍었어요. 그 부분에 많이 놀랬죠. 정말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중국 정치 안에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디테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죠. 최근에 그 패퇴자 후춘화는 해외 나갔어요. 아프리카 나라 3개 갔어요. 그 현지 나라 어떤 나라의 국회의장 또 어떤 나라의 국무총리 심지어 또 어떤 나라의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후춘화 거기 가는데 제가 자세히 뉴스를 봤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가서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후춘화 가도 되고 다른 사람 가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하필 왜 후춘화 보내는지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 고위층 사람들 일부러 시진핑 다른 나라 가는 동안 후춘화도 필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내요. 네, 그래서 그 시그널 중국 공산당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지금 후춘화도 다른 나라 갈 수 있고 후춘화도 다른 나라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후춘화 이 사람 중국 공산당 내부의 그런 높은 간부는 아닌데 그래도 다른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까지 만나면 이게 뭐냐? 이게 자기 국가 주석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시진핑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황제인데 패퇴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이 좀 돼가지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작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다른 나라 가가지고 자기 마치 뭐 국가주석 당서기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은 그 시진핑 만약에 파워 있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는 건데 시진핑 베트남 말레이시아 가는 동안 후춘화 갔어요. 그 뜻은 뭐냐면 후춘화 입장에 봤을 때 당신도 다른 나라 갈 수 있고 나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작년에 짱여샤이랑 비슷비슷해요. 그때는 시진핑은 러시아 갔어요. 그 짱여샤는 베트남 갔죠. 베트남 가가지고 현지 뭐 당서기, 군위 주석, 뭐 국가 주석 다 만나서 마치 자기 뭐 국가 주석처럼 그렇게 행사했어요. 이번에 후춘화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러죠? 왜 이러? 다들 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또 더욱더 심각한 게 뭐냐면 후춘화는 4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해외 출방하러 가는데 근데 중국 안내에서 이게 공산당 매체들 거의 다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4월 17일까지 거의 10일 동안 해외에 있는데 4월 17일 그 중국 신화통신사 조금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봐봐요. 시진핑 아직 파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박수아 씨 어떻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정말 파워 있으면 나가지 못하게 해야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나가는데 여기서는 보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파워는 많이 사라졌는데 시진핑 근데 아직도 매체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짱용샤도 그랬어요. 베트남 갔을 때도 중국 매체는 보도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완전 나가는 거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겨우겨우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호중화 정치 시작하는 지역 티베트 린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 공산당 매체들은 막 4편 정도, 5편 정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최근 호중화도 국내에서도 안회성도 갔어요. 거기 그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도 호중화 정치 시작하는 티베트 린지시도 관련된 보도도 막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거도 모자라서도 해외 또 나갔어요.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다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뭔가 나중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호중화 이 사람 대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3종 전회 끝나고 호중화 했던 일 다 쭉 보면 시진핑 만약에 파워 정말 있으면 작년까지 호중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해버려야 돼요. 절대로 이렇게 막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진핑 계속 안 되니까 심지어 호중화 정치 시작하는 린지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타나니까 이게 중국 공산당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 파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 고향이나 이 사람 다니던 학교이나 아니면 정치 시작하는 그 지역이나 보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 뚜렷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 문제가 많아서 어떤 말을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요. 아마 많은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중국 사람 다 알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말 중에서 띠장띠, 용띠 아니면 말띠.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 띠 뭐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나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 사고 방식이 좀 다른 나라 사람이 차이 좀 있어서 이 사람 정치 시작하는 장소를 보도를 하고 나서 이 사람 뭔가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호중화 아프리카 가는데 여기서 보도를 안 했다. 이거서 호중화 뜨는 시그널. 여기서 보도를 해도 여기 호중화 뜨는 느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중국 정치는 그래요. 복잡하니까. 매체 자체도 안에서 사람 많잖아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 반대세로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호중화는 지금 어느 정도 파워 이미 잡았어요. 작년에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내몽고, 호남, 광서 많은 지역 다녔는데 그리고 또 해외도 갔을 거. 저번에 스페인 한번 갔어요. 스페인은 행사는 중국 국가 북주소 가야 되는데 그때는 호중화 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특히 양회 끝나고 그러니까 양회는 끝나고 나서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런저런 이슈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호중화는 그냥 완전히 심지어 국가주소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호중화는 지금 뭐냐면 중국 정치협상회의 그런 기구는 있는데 정치협상회의 근데 그게 사실 거기는 그렇게 파워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거기서는 주소도 아니고 부주소인데요. 부주소. 사실 거기 부주소 자리 들어가면 느낌이 뭐냐면 나이 좀 되면 집에 가는 그런 느낌인데 짱여샤는 그나마 그냥 군의 부주소였잖아요. 군대 2인자였잖아요. 근데 호중화는 사실 아무 존재감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패퇴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국가주소처럼 이렇게 행사하는 거 더욱 특이하죠. 더욱 이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당신 거기서 가는 건지 다른 사람, 당신 비슷한 사람 심지어 당신보다 더욱 높은 사람 훨씬 더 많은데 다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당신이야? 이거는 이상하죠.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군대 쪽에는 장유샤는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호춘화 아마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두 사람 그냥 앞에서 있는 사람이죠. 뒤에도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뉴스인데 최근에苗화는 작년에 수청당했어요. 작년에 수청당했는데苗화는 완전 시진핑이랑 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수청당해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이게는 확실한 명확한 뉴스는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그 감옥에서 그냥 미친 듯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어요. 적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옛날에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인사권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 임명할 수 있고 그 승진할 수도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세력을 엄청 많이 만들었죠. 엄청 크게 만들었죠. 인사권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부패 문제 엄청 심해요. 당신 어떤 뭐 역할을 하려면은 얼마 정도 돈을 내라, 막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을 엄청 많이 있으니까 많은 지금 군대 간부를 적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러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작년에 중국 전 국방부 장관 리상푸까지는 시진핑을 수청했고요. 그 사람까지. 그래서苗화부터는 시진핑 직접 수청하는 게 아니고 짱요샤 이런 세력들苗화를 수청했어요. 허웨동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시진핑이 군대 세력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수청 당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짱요샤 이 세력 쪽으로 당신 또 알고 있는 것도 뭐가 있냐? 빨리 좀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너를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시진핑 더욱 안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봐봐요, 시진핑 당신 이게 관리하는 군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패면 당신 항상 반부패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데 군대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빨리 내려가라. 뭐 아마 이런 정도. 이 정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을. 그리고 군대 지금 되게 혼란스럽죠. 이 사람도 고발하고 저 사람도 고발하면 그 군대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맨날 걱정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다시 우리 집에 갈 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군대에 그런 소문 나오고 있고요. 일부 그 장군들 출근할 때 총을 가지고 출근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진핑 완전 친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허웨이동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지금 다 수청 당했잖아요. 허웨이동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99.9% 정도.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시진핑이랑 친한 사람이죠. 두 사람 다 수청 당하고 나서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진핑 군대 내부에 이미 파워 거의 다 사라졌어요. 상황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도 알고 있죠. 지금 허웨이동 그 사람도 수청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 생각하기 정말 시진핑 남는 날짜 얼마 안 되구나. 나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비밀들 너무 많아서 일단 이런 비밀들 다 짱요샤 세력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짱요샤도 나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류허는 이 사람 중국 전 국무부총리인데 이 사람 사실 그때는 리커창 전 국무총리 리커창 있어요. 리커창 시진핑이랑 완전 사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우리 봤을 때 누가 실제로 중국 국무총리인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류허 이 사람. 그러니까 류허 이 사람 다들 얘기를 하면 중국 정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류허는 바로 시진핑의 사람. 네, 완전 시진핑 따라서 오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아들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시진핑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시진핑 아무리 해도 이게 이 사람 이미 퇴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시진핑이랑 그렇게 친하는데 왜 시진핑 나와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아들 조사하는 거랑 이 사람 조사하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시진핑 반대 세력 이 사람들은 이 사람까지 거느리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리간제는 이 사람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사람 옛날에 그 중국 공산당 조직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가서 통일부 장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소문 나왔는데 이 사람도 조사를 받고 있어요. 시진핑은 지금 가장 큰 문제 뭐냐면 자기 후임자 지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시진핑을 원하는 사람 도대체 누구냐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리간제는 바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리간제는 조직부 장관 그러니까 조직부도 인사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시진핑 대신 어느 정도 뭐 국가주석이나 아니면 당석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중국 정치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엄청 젊어요. 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조차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금방 그 류허 아들 조사 받고 있는 거 그거 거의 외신 매체에 이미 보도됐어요. 그러면은 봐봐요. 군대는 떠나서 군대 이미 어느 정도 게임 끝났어요. 왜냐면 거기 허웨동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정치 쪽에 류허, 시진핑이랑 엄청 친한 사람이 있고요. 리간지에는 물론 시진핑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다들 리간지에는 시진핑 후계자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여기도 조사를 당했고요. 그러면은 와 정말 하나씩 지금 다 문제 생겼구나. 그러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립의 파워도 점점 약하게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계속 이런저런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안부 장관? 시진핑 따라서 배땀 같이 가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외교부 장관 따라서 가고 뭐 중국의 고위층 간부도 따라가면 되는데 공안부 장관 따라가는 거 왜 그런죠? 제가 볼 때는 시진핑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왜냐면 이 중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공안부 장관도 같이 가서 공안부 장관도 밑에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 시진핑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따라가는 거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저는 중국 정치를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잖아요. 저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 벙리유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사실 옛날에 시진핑 많이 따라서 돌아다녔는데 이번에 그 베트남 가는데도 같이 안 갔어요. 이것도 왜 이러는지, 왜 같이 안 가는지. 다들 뭐 사실 벙리유안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파워 있어요. 그래도 뭐 지체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진핑 너무 걱정되니까 벙리유안은 집에서 이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나지 못하게 거기서도 감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물론 뭐 이거는 저 생각뿐이죠. 여러분 참고하세요. 가면 갈수록 이게 파워는 정말 약하게 되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거 이 체제 자체. 정말 흔들리면 안 되고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나중에 뭐 사정 전회의나 아니면 뭐 중국 공산당 21번 대표회의 때 그냥 조용히 내려가지 않을까. 위대한 시진핑 주석님이 뭐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최근에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 당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냥 잘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대해서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막 이런 거. 근데 그 중국 공산당 매체를 보면은 좀 그래요. 분명히 이게 파워 사라지니까 내려가는 건데 그래도 얘기를 이렇게 좋게 나오더라고요.